비트코인이 66,500달러까지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이 72,000달러 부근의 주요한 공급존에 위치하였으므로 단기 조정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안내를 드렸죠. 현재의 상승은 선물 시장에서 급격하게 가격 상승을 이끌었기에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시장은 하락에 대해서 걱정하시기보다는 상승 관점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인 시장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결제 약정의 흐름을 통해 알 수 있죠. 자금의 흐름은 한번 추세가 결정되면 쉽사리 꺾이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하락 가능성을 대해서 논의하기보다 상승의 가능성에 대해서 찾아보심이 옳겠습니다. 물론 시장에 위험 신호가 보인다면 시황 브리핑을 통해 제안해드릴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ETF 흐름입니다. 비트코인은 72,000달러까지 급등하였다가 66,500달러까지 급락을 하는 등 다소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는 ETF에 의한 움직임이 아닌 CME 선물 시장의 주도와 바이낸스 선물 시장의 주체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급등락 움직임에서 ETF에서의 유의미한 유입 혹은 유출 움직임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시장 주도는 선물 시장의 주도로 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ETF의 영향은 이대로 멀어질 것인가? 그것은 또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더리움 ETF의 S1 승인까지 길을 모은다고 보시면 되겠으며 그 전까지 조정과 반등은 지속되겠으나 결국 ETF로 통한 막대한 자금 유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시장의 주된 관심은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옮겨가고 있기에 이제는 비트코인의 투자보다는 이더리움과 그와 관련된 알트코인 섹터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조정시마다 하락에 대한 걱정보다는 매수의 기회로 인식하시고 분산 투자 및 분할 매수를 적극 활용하심이 옳겠습니다. 혹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장의 위험 신호가 보일 경우 따로 안내를 드릴 예정이며 그 전까지 상승의 관점은 유효하다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미결제 약정 흐름입니다. 미결제 약정의 증가는 자금이 유입을 뜻하며 미결제 약정의 감소는 자금의 이탈을 뜻합니다. 이더리움의 ETF의 19B-4가 승인되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약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호재가 나왔으니 다시 하락장으로 접어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미결제 약정을 통한 자금의 유입과 이탈을 보시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다소 조정은 나오고 있으나 별다른 자금 이탈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즉, 현재 조정 및 하락 움직임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지금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시어 분산 투자 및 분할 매수의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의 미결제 약정을 통한 자금 유입을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비트코인의 중점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셨다면 이제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관련 섹터의 알트코인을 중점으로 구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의미를 부여하실 게 아니라 가격 변동에 따른 미결제 약정의 움직임과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CVD 움직임입니다. CVD 지표상 매도 볼륨은 72,000에서 73,000달러에 강력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소 조정이 나오고 있으나 해당 조정에 따라 하락장으로 다시 편입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 움직임은 이번 상승은 ETF 및 현물에서 시장을 주도한 것이 아닌 CME 및 선물 시장에서 주도를 한 것이기에 차익 실현이 빠르게 나와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더리움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대 심리가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ETF 19B4가 승인됨에 따라 차익 실현이 나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 시에도 당장의 상승보다는 가격 조정이 급하게 나와주었던 것을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수세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죠. 이러한 차익 실현의 움직임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급하게 매수 포지션을 잡고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시기보다 분산 투자와 분할 매수로서 기간을 두시고 천천히 가격 조정 시마다 매수에 임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라리 지금 차익 실현이 빠르게 나와준 게 저는 중장기적인 시장 흐름에 있어서 더욱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어떠한 차익 실현도 나오지 않으며 가격을 미지근하게 상승시키면 언제 차익 실현이 터져나올지 몰라 더욱 불안한 법이거든요.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전 브리핑에서 72,000달러 부근은 주요한 공급존이므로 단기 조정이 가능함을 안내드렸습니다. 해당 단기 조정은 차익 실현에 의한 잠시간의 눌림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의 빠른 차익 실현이 오히려 시장에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떠한 차익 실현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단기 매수 홀딩자들의 차익 실현을 기다리며 미지근한 움직임을 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거든요. 현재 주요한 수요존에 안착하고 있으므로 해당 수요존에서의 반등 움직임에 대해서 기대해 볼 수 있겠으며 혹
추가적인 매도세가 터져 나올 경우 공정가치갭인 63,000에서 64,500달러 부근에서의 강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장의 관심은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 및 알트코인 쪽으로 기울고 있으므로 포트폴리오의 편성은 비트코인 중심보다는 이더리움 및 알트코인 위주로 구성하심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시장 진입에 대한 기준점은 필요하기에 차트는 비트코인을 보며 그에 따른 이더리움과 알트코인의 진입과 손절 등을 결정하셔야겠지요. 이미 미결제약정 흐름만 보셔도 이더리움과 알트코인 쪽으로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추세를 면밀히 체크해 보시며 대응하심이 옳겠습니다. 리플 주봉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리플은 SEC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코인베이스에서 거래가 중단되었습니다. SEC에서 리플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미국에서 거래 정지 및 상폐를 당하게 됐죠. 그러나 오늘날 다시 코인베이스에서 리플이 거래가 재개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SEC의 눈치를 보던 코인베이스가 거래를 중단시켰는데 다시 거래를 재개했다는 것은 무언가 긍정적인 뉴스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겠지요. 그러나 리플의 미래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최근 뉴스 중에서 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설정하는 FIT21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중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단일 주체가 암호화폐 또는 투표권의 20% 이상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리플은 1000억 개의 토큰 공급량 중 46.5%를 보유하고 있기에 해당 법안 통과는 리플에게 독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를 재개한 것은 무언가 실마리가 있기에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를 재개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리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지레벨을 폭넓게 설정하시어 대응을 해보실 수 있겠으며 주요한 지지레벨은 715원대, 615원대, 515원대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혹 FIT21 법안에 따라 리플에 막대한 피해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상시 모니터링 및 리스크 관리를 해주심이 옳겠으며 스탑로스를 통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면 투자 진입에 대한 나이스한 플랜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텔라룸엔 주봉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모양이 어딘가 많이 낯이 익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리플 차트와 상당히 유사하죠. 리플과 스텔라룸에는 형제격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리플이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가장 큰 수혜 혜택을 받아볼 코인은 스텔라룸엔이 되겠으며 리플의 상승분을 뛰어넘는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차 지지 매물대는 150원대로 보이며 2차 지지 매물대는 115에서 130원대로 보여집니다. 기존 저점인 98에서 100원대 하방 이탈하는 지점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스탑로스 존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으며 해당 지지 매물대에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혹 매수를 결정하시거나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실 때 해당 당일에 모든 매수를 진행하시어 풀매수 상태로 만드시거나 포트폴리오 완성을 당일치기 마냥 하룻밤 만에 완성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한두 종목에 몰빵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투자의 베테랑 고수들이 괜히 시간이 남아돌아서 오랜 기간 천천히 분산 투자와 분할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 작업인데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내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몸과 마음을 편히 손쉽게 앉아서 수익 내기란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한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수익이라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수를 하실 땐 조바심에 급하게 진행하시기보다 본인의 조급함을 컨트롤하시며 충분히 여유를 갖고 임해주신다면 좋은 결과를 맺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해당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하시는 모든 애청자분들의 투자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